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이썬 디지털 신호 처리 제2장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2장은 연속 시간 신호의 분석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풀이의 해석, 정연파 신호란 무엇인지, 복소지수 신호란 무엇인지, 연속시간 풀이의 급수, 또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그리고 샘플링과 복원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2장은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1절, 2절, 3절까지가 오늘 강의하는 첫 번째 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연속시간 풀이의 급수가 두 번째 강의, 그 다음에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과 샘플링 복원이 세 번째 강의, 이렇게 총 3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연속시간 신호의 분석이 되는데요. 신호에 함유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풀이의 분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풀이의 분석을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게 되겠고, 제일 먼저 풀이의 분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회전운동, 등가속도가 아니고요, 이것이 등각속도가 되겠습니다. 등각속도 회전운동을 설명을 하고, 이 등각속도 회전운동에 기반해서 정연파 신호를 생성하고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복소지수 형태의 신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시간 주기 신호의 분석에 적용되는 연속시간 풀이의 급수, 그 다음 연속시간 비주기 신호의 분석에 적용되는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시간 풀이의 급수,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는 것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자, 풀이의 해석을 설명을 하면서 먼저 이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장 바티스트 조셉 풀이에라고 하는 사람이 1803년에 그가 쓴 저서가 있습니다. 열의 해석적 이론이라는 저서에서 임의의 그 함수는 삼각 함수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우리가 풀이의 정리라고 합니다. 풀이의 디오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풀이의 정리를 바탕으로 이 주기 함수를 삼각 함수의 급수로 나타내는 것, 이걸 우리가 풀이의 급수라고 합니다. 풀이의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 함수가 아닌 함수들이 있겠죠. 그러한 주기 함수가 아닌 함수들은 유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를 이제 어떤 주기 함수화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삼각함수의 급수로 나타내는 것을 풀이의 전개라고 합니다. 풀이의 익스펜션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무한 구간으로 확장한 것을 우리가 풀이의 변환, 풀이의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풀이의 급수, 풀이의 전개, 그리고 풀이의 변환, 이것을 통해서 함수를 해석하는 것을 총통칭해서 풀이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풀이의 어널리시스라고 우리가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신호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등각속도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각속도 회전운동을 설명하기 전에 이 등속도 직선운동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속도 직선운동은 우리가 이제 직선운동에 어떤 물체가 직선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신호 처리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신호는 푸리의 정리에서 말하는 삼각함수, 즉 정현파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 정현파 신호는 복소지수 함수로 또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후반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정현파 신호, 즉 복소지수 함수 형태의 신호들은 진폭이라는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주파수에서 프리퀀시, 그리고 위상, 페이스와 같은 이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 요소,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각속도 회전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onstant angular velocity를 가지는 그런 회전운동, rotation motion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등각속도 회전운동을 이해하기 전에 등속도 직선운동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1에서처럼 이 A와 B라는 물체가 직선운동을 하는데요. 이 두 물체가 속도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떤 t 시간 동안 움직이게 되면은 같은 속도로 운동했기 때문에, 즉 등속도로 운동했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물체의 속도가 같고, 그렇다면은 그런 상태에서 t초 동안 움직였다면은 이 이동한 거리도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등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이동 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이동 거리가 같은 이동 거리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두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하는 걸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림 2-2에처럼 두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두 물체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회전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 0점에서 출발해서 180도 되는 이 지점까지 두 물체가 같이 회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180도 되는 이 지점에 두 물체가 동일하게 도착했다고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실제 이 안의 원과 이 바깥의 원을 생각해 보면은 이 A라는 물체가 여기에 도착하는 이 지점에 180도 되는 지점에 도착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B라는 물체가 도착하는 시간은 다르겠죠. 지금 이 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B라는 물체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만 이 동일한 지점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선 운동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은, 직선 운동에서 생각했던 그 속도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두 물체가 회전 운동이라는 그런 기반을 생각할 때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 운동에서는 이 속도, 우리가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 직선 운동에서 생각했던 그 속도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등가속도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각속도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물체가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 반경은 다르지만은 같은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등각속도로 회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 물체가 등각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특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동일한 각도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물체가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간 t 동안 회전 운동을 해서 동일한 각도 세타 지점에 동시에 도착하려면은 물체 B가 물체 A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야 하는데 두 물체 이동 속도가 다르게 되죠. 하지만은 여기에
단위 시간에 얼마나 많은 각도로 회전 운동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가 레디안 퍼 세컨드인 각속도 개념, 즉 오메가를 도입하게 되면은 등속도 직선 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식 2-2와 같은 등각속도 회전 운동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물체가 같은 각속도로 회전을 하고 일정한 회전 시간을 회전을 했다고 하면은 같은 각도를 회전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각속도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시간을 t라고 나타낸다면은 오메가와 t가 곱해졌을 때 같은 각도를 움직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관계에서 주파수와 주기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위와 같이 등각속도 회전 운동에서 물체 A나 B가 1초에 몇 회전 하는지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헐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이클 몇 회전 1초에 몇 회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이 단위는 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헐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파수는 1초에 몇 회전 했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는 cycles per seco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헬츠라고 하고 우리가 이 주파수란 개념을 F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등각 속도를 나타내는 이 오메가를 우리가 라디안 주파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단위는 radians per second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F가 1이라고 합시다. 이 얘기는 주파수가 F가 1이라는 것은 1회전 한 것이죠. 그죠? 1회전 1초 동안에 1회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회전 했다는 것은 회전동에서 360도 각도로 얘기하면 360도 이동한 것이죠. 그 360도는 우리가 레디안 단위로 표현하면 2파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는데 각도를 표현할 때 이 디그리 각도 그러니까 도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레디안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 개념으로 3.14라는 거 알고 있죠. 실제로 3.14, 1592 무한대 이런 값을 가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3.14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표현할 때 디그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레디안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로 표현하면은 주파수가 1이라는 것은 각도로 표현하면 360도 회전한 것이고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 회전했다 이렇게 각도를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메가 레디안 주파수하고 그냥 일반 주파수하고의 사이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F가 1이면은 그죠? 예,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레디안 주파수는 이제 2파이 F의 주파수의 각도 2파이를 곱한 것과 같다 해서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에서의 각 속도에 따른 이 레디안 주파수와 주파수 사이의 관계는 2파이를 곱한 이런 관계로 표현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메가는 앞에서 우리가 2파이 F의 관계가 있다. 주파수와 이런 레디안 주파수는 주파수와 2파이의 곱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주기란 무엇이냐? 주파수와 역의 관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축에 대해서 1초 동안에 0부터 시작 1초 동안에 어떤 2회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두고 회전 운동을 이렇게 이 t축에 대해서 사인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회전하고 또 2번 회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주파수는
2Hz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2Hz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0부터 1초까지를 보면은 2회전 한 것은 똑같은 신호가 두 번 나타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0.5초가 되죠.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렇다면 이 주기는 0.5초잖아요. 그럼 0.5초라는 것은 2분의 1초가 되죠. 그래서 이 주파수와 주기를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주파수가 2Hz를 찍을 때 주기는 2분의 1 세컨드가 되니까 이 주기라는 것은 주파수의 역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이 앞에서 했던 이 관계, 이 식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고 2파이 나누기 T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정연파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절에서 등각속도 회전운동에서 물체 A나 B의 회전운동 자취를 이 시간에 따라서 추적하게 되면은 그 회전운동 할 때 그 자취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자취를 시간에 따라서 추적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연파 신호라는 것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연파 신호에는 사인파와 코사인파의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각속도 회전운동에서 물체의 y 값의 자취를 나타내면 이 사인파가 되겠습니다. 즉 y 자취를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을 표현하게 되면은 이 사인파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값의 자취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 보면은 코사인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인, 코사인 이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자취들을 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물체의 x 방향으로의 자취, x 값의 자취와 y 값의 자취가 있겠죠. 그래서 이 y 값의 x 값의 자취를 나타나게 되면 코사인 함수가 되고 y 값의 자취를 나타내면 사인 함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yt를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각도의 변화죠. 그렇다면 이 세타는 우리 앞에서 세타는 라디안 주파수에다 시간을 곱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오메가는 또 주파수와 2파이 F의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주파수는 또 주기와 T분의 1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의 자취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나타내 보면은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역시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2파이 FT, 코사인 T분의 2파이 FT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연파 신호들은 1회전 할 때마다 동일한 파형이 반복적으로 생성이 되죠. 결국 이것은 주기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주기 신호 yt는 y의 t 플러스 kt, 즉 어떤 주기에 따라서 주기의 정수배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역시 x 함수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이제 처음 시작점이 0도입니다. 여기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x 값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고 y 값은 0이 됐죠. 그럼 우선 x 값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이렇게 여기까지 회전했습니다. 그럼 이때 x 값은 얼마 됩니까? 이 정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회전해서 이 90도 지점에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x 값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0에서 90도까지 회전하면은
x 값 물체가 0에서 90도까지 회전하게 되면 x 값은 1에서부터 0으로 줄어들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들겠죠. 회전함에 따라서 x 값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1에서 0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에서 0까지 줄어듭니다. 90도까지 이동하면 그 다음에 또 90도에서 이제 180도까지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180도에서 270도까지 회전 운동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x 값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270도에서 다시 360도 즉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때 x 값은 0에서부터 서서히 증가해서 1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1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x 값의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할 때 그때 x 값의 자취를 그래프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각도가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역시 각도가 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때 여기가 360도고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가 되죠. 그죠? 여기가 파이고요. 파일 때 마이너스 1이 되죠. 0에서부터 1에서부터 0이 되고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다시 0이 되고 1로 변하는 이러한 사인 파형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y 값의 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체가 여기 있으면은 처음에 위치점에 있으면 y 값은 0이잖아요. 근데 회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만약 이 지점에 오면은 y 값은 점차 변해서 여기까지 변하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90도 지점에 오면은 y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0에서부터 90도 지점까지 오게 되면은 0에서부터 값이 1까지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90도에서 이번에는 180도까지 회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1에서부터 점점 그죠? 감소해서 y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y 값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0도에서 270도까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0에서 이 y 값을 보면 0에서부터 점점 증가해서 1까지 가겠죠. 그죠? 그래서 0에서 0이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값이 변하게 되고 이번에는 270도에서 360도 즉 다시 0도까지 0점까지 오게 되면은 이 y 값이 점차 감소해 가지고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게 되니까 사인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y 값의 자취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 각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면 사인 함수가 이루어진다.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를 우리가 정현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너소이들하다. 때로는 이 코사인파를 여현파다 이렇게 코사인파를 정현을 사인파를 우리가 정현파라 하고 코사인파는 여현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인과 코사인을 합쳐서 그냥 정현파다. 그래서 사인은 소이들하다. 소이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런 정연파를 이제 일반화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값의 변화를 나타내면은 사인 우리가 앞에서 오메가 t까지는 했는데 위상이라는 것이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인 신호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는 크기가 1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기가 만약 2라면은 여기가 이제 2 두 배를 곱하면 되죠. 크기가 3배면 3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크기를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t에서 우리가 위상이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a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상도 각도거든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f를 첨가하게 되면은
a sin 2파이 f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방향으로의 x 그러니까 물체의 x 값의 그 자취를 우리가 나타내면은 이렇게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크기 a,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위상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는 이 정연파 신호의 진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amplitude 이렇게 했죠. amplitude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글자를 따서 a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의 변이 페이스 시프트인데, 요거는 이제 기호로는 이제 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상 변이를 나타내는 상수다. 그러니까 위상 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림에서 물체가 이제 그 각도 0라디안에서 출발하지 않고 각도 파이만큼 먼저 출발하거나 나중에 출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 각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걸 우리가 단순히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사인파가 이 0, 우리 여기가 각도, 즉 각도라고 가정했을 때, 세타라고 가정했을 때 이 세타가 0 지점에서 0도에서 출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20도 지점에서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래서 마이너스 30도 지점에서 앞서서 출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0점에 출발하지 않고 각도로 봤을 때 20도 후에 출발하거나 30도 전에 출발할 때 이때 위상이 20도,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상의 변이죠. 위상의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거죠. 0을 중심으로 20도 시프트, 마이너스 30도 시프트 일어났다 해서 위상 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단순하게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정연파 신호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사인파를 사용하기도 하고 코사인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죠? 앞에서 배웠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표현할 수 있듯이 정연파 신호는 진폭, 주파수, 위상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 크기와 주파수와 위상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연파 신호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은 앞으로 행해질 신호 처리에서 신호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의 식에서와 같이 표현한 정연파 신호는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인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연속시간 정연파 신호, 즉 Continuous Time Sinusoidal Signal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시간 정연파 신호를 가지고서 조금 간단한 예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진폭이라고 그랬죠. A.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정연파 신호가 있는데 주파수가 이제 두 주파수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A 코사인 정연파 연속시간 정연파 신호를 표현할 때 2파이 f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폭과 주파수와 위상.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각각이 다른 경우에 우리가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진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파수와 위상이 같은 경우죠. 자, 그래서 주파수는 F1, F2가 둘 다 2Hz. 그래서 위상은 파이1, 파이2가 둘 다 2파이로 동일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 보면은 X1T는 2분의 파이, 이 위상이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2Hz라고 하기 때문에 2파이 ft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f가 2입니다. 그죠? 2. 그래서 2파이 곱하기 2 하면은 4파이가 되는 거죠. 4파이 t, 4파이 t 이렇게 같습니다. 그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위상은 두 개 같고 2파이에다가 2를 곱한 거와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4파이 t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폭이 다른 경우는 A1이 이래서 1이고 A2의 진폭이 2라고 가정하면은 1과 2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신호를 이렇게 보면은 주파수와 위상은 같고 진폭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상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같고 이번에는 진폭이 같은 경우입니다. 주파수는 2고 진폭은 동일하게 3이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위상은 하나는 2분의 파이, 하나는 4분의 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자, 진폭은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주파수 같습니다. 2로 같습니다. 2파이의 주파수가 2니까 4파이잖아요. 자, 이런데 이제 위상은 이렇게 이제 위상이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위상이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진폭과 주파수는 같은데 위상이 다른 경우,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주파수가 다른 경우입니다. 주파수가. 자,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진폭은 같고 이번에는 위상이 같은 경우죠. 그래서 주파수가 하나는 2Hz고 하나는 3Hz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신호를 표현할 때 여기 지금 잘못됐습니다. 여기 이제 4분의 파입니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파수가 다르다 했기 때문에 이제 위상은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 쓸 때 여기가 좀 잘못 썼습니다. 여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상 같고 그 다음에 크기가 같습니다. 그죠? 진폭이 같습니다. 위상과 진폭은 같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죠. 그래서 주파수가 다른 경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2 코사인 하나는 4파이 t, 다른 하나는 코사인 6파이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주파수가 다른 경우는 또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으로 식 자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좀 앰플리튜드, 진폭,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위상, 이 세 가지의 값이 다를 때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연속시간 정연파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산시간 정연파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배울 때 이산시간 신호, 연속시간 신호에서 이산시간 신호를 만들 때 즉 xt,t를 우리가 이것을 이산시간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x의 어떤 주기, 샘플링 주기로 해서 nts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샘플링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연속시간 정연파 신호를 일정한 샘플링 주기 ts로 샘플링 하게 되면은 정연파 신호에서 샘플링 순간의 값들만 모을 수 있게 되어서 값이 연속시간이 아닌 이산시간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산시간 정연파 신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호가 이제 정연파 신호니까요. 지금 현재 다루는 것은 그래서 이산시간 정연파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iscrete time sinusoid sign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식으로 나타내면은 xt는 a 코사인 2파이 ft 이게 이제 연속시간 정연파 신호가 되겠죠. 이걸 샘플링합니다. 그러면은 xnts에서 a 코사인 2파이 f nts 되죠. 이 t 대신에 nts를 넣으면은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 시간 정연파 신호에서 이산 정연파 신호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시간에서
연속 시간에서 이산 시간으로 넘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샘플링 여기서 그 다음에 이 TS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제하고 N이라고 하는 순서, 즉 이 정수값으로 이루어지는 이 순서만 가지고서 신호를 표현하게 되면 이때 이산 신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산 정연파 신호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산 시간 정연파 신호를 나타내는 앞에 표현식에서 이산 시간을 나타내는 TS가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 시간 축이 단지 숫자로만 구성되는 순서 시퀀스 축으로 변경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하는 신호를 우리가 이산 정연파 신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n은 a 코사인 2파이 fn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 생략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NTS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산 신호, 즉 여기서 정연파 신호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산 정연파 신호에서 xn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a 코사인 2파이 fn 플러스 파이 이렇게 변하고 여기서 n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연속 신호 이 n의 값을 주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즉 이산 신호라는 것은 연속 시간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한 신호의 크기들을 모아서 즉 크기만을 모아서 순서대로 모아놓은 그런 일련의 샘플 시퀀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n을 그 크기 값으로 묶어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즉 n이 0일 때의 값, n이 1일 때 값, 2일 때 값, 3일 때 값.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그 전에 샘플링 했던 거 마이너스 1, n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이건 이제 과거의 샘플링 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현재 하고 있는 샘플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현재라고 하면 이 값들은 과거 값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현재라고 생각하면 이것들이 또 이 값들이 과거 값들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진폭 크기가 앰플리튜드가 A고 주파수가 2Hz입니다. 즉 1초에 2번 회전 운동, 즉 우리가 사인파용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2번, 1번, 2번 나타나는 거예요. 1초에 2번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가 0.5초가 되겠죠. 그죠? 0.5초. 이렇게 그런 연속 시간 정연파 신호에 대해서 샘플링 주파수를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가 100Hz라고 합시다. 이 얘기는 1초에 100번 샘플링 한 겁니다. 즉 여기 1초까지 나오는 이 연속 시간 신호에 대해서 101번, 2번, 3번, 4번, 5, 6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0번 여기까지 100번 샘플링 합니다. 그러면 100개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100개의 이산값, 불연속적인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샘플링 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샘플링 주기라는 것은 샘플링 주파수의 역수니까 100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샘플링 주기는 0.01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샘플링하고 다음번 샘플링 할 때까지의 그 간격, 시간 이게 0.01초로 01초마다 샘플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1초 동안에는 총 100번의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샘플링 주파수가 되고 주기는 0.1초가 되는 겁니다. 0.1초. 이게 이제 t가 되고 주파수 f는 100이 되죠. 그래서 서로 역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n 여기 t가 이제 드디어 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은 0부터 99까지 0에서 시작하니까 99까지 총 100개의 샘플 시퀀스로 나타낸 이산 정연파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크기는 3이었죠. 그죠? 최대 크기가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값이 나오겠죠. 사인바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1초라고 보면은 여기가 0.5초가 되고요. 그래서 1초 동안에 2번 회전했죠. 그죠? 2번
물체가 회전했습니다. 그 회전 운동 우리가 사인바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 축에 대해서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1초 동안에 100번 샘플링 하니까 샘플링 했을 때 그 이상 값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간격은 TS에서 이거는 0.01초가 되죠. 그죠? 100번을 샘플링 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T축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NTS 이렇게 축이 되죠. 그래서 TS마다인데 이 N이 0부터 99까지 99번 샘플링 한 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기호로 보면 이게 XT가 되고 XNTS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산 신호로 갑니다. XN, 즉 TS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제하게 되면은 이 축이 이제는 이제 N축이 되고 이 N축인 0부터 99까지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우리가 샘플링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샘플링. 표본화 한 걸로 얘기하면은 표본화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이 정연파 신호는 우리가 표현할 땐 다른 방법으로 복소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복소지수 형태의 신호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신호의 주파수를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표현 기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신호를 나타낼 때 신호의 세 가지 성분이 앰플리튜드, 진폭, 그 다음에 주파수, 위상 이 세 가지로 이제 세 가지가 기본 성분으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주파수 분석을 하는데 이 복소지수 형태로 나타내면 됩니다. 물론 다 나타나죠. 근데 특별히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복소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복소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복소수는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서 실수, 리얼 넘버와 허수, 이미지너리 넘버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면서 이걸 우리가 허수 앞에는 J라는 기호를 붙이게 됩니다. 때로는 I라는 기호를 붙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우리 J를 붙이겠습니다. 이 J를 붙이게 되면은 이 J는 허수보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전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회전 운동, 어떤 물체가 회전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X축을 우리가 실수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허수축을 Y축을 X축을 실수축, Y축을 허수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직각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ctangular coordinate가 되는데요.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 이 복소 평면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이 회전 운동을 나타내면서 표현할 때 이 평면이 결국은 이제 복소 평면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체가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운동했습니다. 그때 이 원호, 즉 이 물체가 이렇게 회전 운동, 요 0점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그때 이 원점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이걸 우리가 R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크기가 되죠. 크기, 진폭이 되겠습니다. 앰플리튜드 이 물체의 회전할 때의 그 회전 반경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우리가 진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 각도를 나타낼 수 있죠. 세타 각도 현재 0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세타까지 왔습니다. 각도를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체가 있는 이 현재 이 물체가 회전 운동에서 있는 이 위치를 생각하면은 이 x 값, 그렇죠? 이게 이제 x 값이 되죠. 이게 이제 x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 값은 e 값이 되겠죠, 그죠? 이게 y 값이 됩니다. 그래서 자 물체가 이제
회전 운동하면서 어느 지점에 있을 때 이 물체를 직각 좌표계 복소 평면에서 나타내면은 이 현재 x 값과 y 값이 나타나고 이 x 값은 즉 실수 값이 되고 y가 즉 허수축의 값이 되니까 허수 값이 되죠. 그래서 이 x 실수 값과 허수 값을 j로 묶고 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 복소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g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 즉 물체의 x값, 물체가 현재 지점에 원운동할 때, 회전 운동을 할 때 이 현재 x값, 그 다음에 y 좌표값, 즉 x 좌표값과 y 좌표값이 되고 이 gc라는 것은 회전 운동에 있어서 회전 반경의 어느 한 지점이 되죠. 이것은 지점으로 나타내고 이거는 x 위치, y 위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실수축의 값, y 허수축의 실수축의 값, 허수축의 값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 이와 같은 직각좌표계에서 즉 복소평면에서 표현하게 되면은 g는 x 플러스 j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식에서 이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직각좌표계, 즉 복소평면에서 의 표현을 우리가 g는 x 플러스 jy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복소수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직각좌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때 이 g의 크기를 즉 이 지점에 g라는 지점에 있을 때 이 g의 크기는 이 x 값과 y 값이 주어지면은 이때 이 크기 r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루트로 씌우면은 이때 크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게 우리가 사인 파형으로 생각하면 진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때 이동한 이 각도, 회전 운동한 이 각도는 y 값을 x 값으로 나누고 이거를 탄젠트, 아크 탄젠트화 하면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탄젠트 함수를 생각합시다. 이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 하면은 여기서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1이 되죠. 탄젠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분의 y가 되니까 여기서 세타 값은 x분의 y에 대해서 아크 탄젠트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조금 전에 했던 이 반경 r과 각도 세타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직각좌표계에서. 근데 이거를 극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하는데 그때 표현법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극좌표계에서는 이 g는 크기와 반경, 다시 말하면 반경과 그때 물체가 현재 있는 x축과의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극좌표계에서는. 네, 직각좌표계에서는 g는 x 플러스 j,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좌표계 사이는 변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r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해서 반경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 다음에 각도 세타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직각좌표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두 좌표 사이의 변환이 가능한데 극좌표 r 세타는 이렇게 우리가 이 극좌표를 표현할 때 r의 세타 플러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각좌표비에서는 g는 x 플러스 jy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거를 여기에서 크기 즉 반경 r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 세타를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이거를 우리가 극좌표에서는 r,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극좌표 이번에 이제 요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x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역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죠? 사인이죠. 우리가 요거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잘 아는 기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직각 삼각형이고 이것이 x고 이것이 y고 이것이 세타이고 이게 r이라고 하면은 이 x 값은 그죠?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이래 되죠. 그죠? y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좌표 사이의 변환을 이용한 복소수 표현은 복소수 지수 신호의 표현에 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표현할 때 이 정연파 신호를 이제 정연파 신호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xt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연파 신호로 표현하면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그래서 정연파 신호를 복소 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선 복소 지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복소 지수는 어떤 수를 밑으로 해서 하는 지수가 복소수일 때의 수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콤플렉스 엑스포넨셜 펑션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밑수가 2입니다. 그다음에 지수 변수가 세타 이렇게 되게 하면은 복소지수 함수는 표현할 때 2에 즉 밑수가 2이고 그다음에 지수 변수가 세타이면은 2의 제이세타승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2의 제이세타승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제이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제이사인 세타 이거는 이제 복소수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복소수. 여기 복소수 우리가 복수 표현할 때 x 플러스 j, y 이렇게 표현했죠. 앞에서 g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제 실수고 이게 이제 허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x를 또 코사인 x는 코사인 값으로 표현하고 y는 사인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인데 이걸 우리가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수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 함수는 밑수가 이고 지수 변수가 세타인 이런 지수 함수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제이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오일러 공식을 적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회전 운동하는 하나의 물체가 있는 그 지점에서의 기호를 우리가 g라고 하고 그 벡터죠. 결국은 g라고 이것은 x 플러스 y 실수와 허수로 표현되어져서 복소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고 x는 우리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회전 운동에서 그죠? 했을 때 회전 운동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세타이고 반경이 r이라고 가정하면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r로 묶어내면은 이것을 r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r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는 복소지수로 표현하면은 2의 j 세타였으니까 앞에 r 이렇게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정연파 신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복소지수 정연파 신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함수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 g를 g,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r2의 j 세타는 이렇게 표현할 수, r은 2의 j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세타는 각도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각도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코사인 정연파에서 2파이 ft 플러스 위상 각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각도는 즉 다시 말하면은 움직인 각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어떤 물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회전 운동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움직인 각도를 우리가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회전 운동을 표현할 때 주파수 어떤 주파수로 지금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의 그 주파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주파수에 따라서 움직인 각도가 2파이 f가 되고 만약에 이 물체가 지금은 0인 지금 0도에서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이 물체가 여기 마이너스 20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에 2파이 f에 여기가 20도가 들어가겠죠. 그죠? 20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온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20도라는 것이 들어가겠죠. 출발점이 마이너스 20도에서 출발했다. 먼저 여기서 출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이때 움직인 각도는 이만큼 되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만약 0도에서 출발했을 때는 우리가 코사인 2파이 ft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0도입니다. 뒤에 이제 플러스 0도이기 때문에 0이니까 이게 사라지고 오메가 t 1에 되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0도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코사인 2파이 ft 플러스 20도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위상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위상이 그래서 이제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궤적에 대해서 GT는 R의 2의 J 세타, R은 J 세타는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죠. 세타는 2파이 FT 플러스 시작점, 시작각도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게 2파이 F를 줄여서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런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R은 상수고 세타는 등각속도 운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반경 R이 1이 되면 단위원의 원주를 따라서 회전 운동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복소지수 정연파 신호를 나타내는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GT는 R2에 이게 이제 크기가 있으니까요. 회전 반경. 그래서 R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JR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실수와 또 허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어떤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부터 회전 운동하냐 할 때 파이라는 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초 동안 이 물체가 몇 회전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회전 반경이 어떻게 되는가 이 R 이게 다시 말하면 A가 되죠. 그래서 앰플리튜드와 주파수, 프리퀀시와 페이스, 파이, 위상 이렇게 세 개의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물체가 회전 운동할 때 X 값의 변화를 우리가 코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실수로
실수축으로 복소평면으로 보면은 실수 값으로 변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y 값의 변화, 물체의 y 자체의 변화를 우리가 사인 값으로 변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복소평면에서 허수축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 복소지수 저연파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신호 처리 해석을 할 때 이 식이 계속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수 표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실수와 허수로 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GT는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요 부분이 다시 말하면 X 값의 변화니까 이거를 우리가 X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Y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 교재에 조금 잘못했는데, 요 경우는 이제 사인 값이 제로인 경우에 나타낼 수 있지만 교로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XT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A의 지수함수, 여기에 실수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이 지금 실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리얼한 부분이고, 요거는 보소평면에서 허수 부분이죠. 이미지너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의 실수의 RE 이렇게 해서 리얼 부분, 즉 복소지수 정연파 신호의 리얼한 부분, 복소지수 정연파 신호의 이미지너리한 부분, 그래서 허수 부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